시작을 해볼까요? 예.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언 몇 개월 만인지 진리 자판기 시즌 2를 시즌 2 시작한 건가요? 시작하는 셈 칩시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원과 투에 변화는 비해서. 아무 변화도 없는데 뒤가 변화가 있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됐습니다. 우와, 뭐 호응이 없네. 우와. 우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즌 2가 열린 김에 이름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은 변화를 가져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우선 그 후보 1순위로 상생톡. 제가 아이디어를. 네, 그렇군요. 상생톡톡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름이 바뀌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이름 바뀌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정 과정에 이렇게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웃기다. 예, 진짜 왕의 귀환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동서 문화를 아우르는 컨텐츠의 해석의 결정판. 증산상제님 진리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을 아우른다. 수렴해서 진리로 해석해서 소화를 해서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시즌 2. 예, 아무래도 진리자판기였지만 상생톡으로 유력하게 이름이 될 것 같은. 상생톡인가요? 상생톡톡인가요? 예, 그것도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즌 2가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가고 봅니다. 예. 파이팅! 상생톡으로 일단 오늘은 불러보겠습니다. 네. 예, 상생톡톡? 상생톡톡이 더 좋긴 하네. 상생톡톡으로 할까요? 네. 불러긴 좋네. 예, 상생톡톡으로 이게 발음 어떤 이제 라임상 라인상. 상생톡톡 팟캐스트 시즌 2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랜만에 해서 이게 좀 어색합니다. 감을 잃었죠? 네, 감을 좀 많이 잃었어요. 많은 저기 이렇게 여행과 많은 일들에 이제 바빠서 그러긴 했는데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예, 뭐 어딘가로 제주도 한번 다녀왔어요. 제주도. 진리 여행을. 예, 약간 진리 여행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보면 칠성과 관계된 그 이제 유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주도 자체가 3명의 남성이 3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이루어진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혈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중심에 보면은 7개의 이렇게 표지석들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칠성석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는데 지금도 남아서 그걸 관광지화 해가지고 7개 별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순례하는 순례 코스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완전 제주도 전체가 북두 칠성으로 돼 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제주도를 따로 한번 다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하여튼 놀라운 섬입니다. 칠성 자체를 이제 기리고 있고 백두산의 기운이 또 옮겨와서 이제 한라산에 있는 것도 이제 상제님께서 이제 옮기시는 공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걸 알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야 이제 진짜 여행을 하시는 거죠. 예, 언제 하는 걸로 예약을 해놓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약간 그거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 네. 갑자기요? 제주도와 왕자의 게임이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우시죠, 여러분? 탐나국인가 탐나국. 그것도 섬은 섬이네요. 그런데요. 게임 오브 스로운스. 이게 발음이 제대로 됐나? 예. 왕좌. 왕자가 아니고 왕좌의 게임.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네. 시청률이 이제 끝까지 올라가서 국내도 어마어마하게 팬이 많다가 이제 올해 새 시즌을 했죠. 마지막 시즌을 했습니다. 시즌 8이 올해 개봉 방영을 했는데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린다면서요. 네. 하여튼 뭐 되게 슬프대요. 이게 이제 끝나서 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핸드 게임처럼 뭐. 네, 맞아요. 올해는 뭐 다 끝나요. 아,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이제 마블도 페이즈 3가 이제 거의 종료됐고, 슬퍼. 예, 물론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이제 끝난다고 하긴 하지만, 예. 그리고 왕자의 게임도 끝나고, 이제 볼 게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끝은 또 시작을 알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되게 뭐 시즌 13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다 사실은. 네, 이런 맞아요, 인터뷰가 맞아요. 있던데요. 네. 더 나올 수도 13 있지 않을까요? 13회도 모자라죠. 이게 팬들의 쓸데없는 기대인가요? 확실히 끝났나요? 네. 이게 열린 엔딩으로 돼 있긴 한데 네. 그 왕자의 게임 전체를 네. 완전히 빠져서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오늘의 제목인데 환단고기로 본 왕자의 게임 이렇게 이제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네. 환단고기로 충분히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네. 뭐 무궁무진하다. 네.
그리고 이제 원형 문화, 인류의 원형 문화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왕좌의 게임이 수많은 전 세계 팬들이 해석을 한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네. 뭐 다큐도 나오고 했지만 환단고기 문화가 아니고서는 이건 도저히 깊숙이 이제 원래 근원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드라마적인 내용보다 이렇게 요즘은 이제 세계관이 탄탄하고 사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다 파보면 거기 이제 환단고기가 있더라라는 게 이제 한 PD님의 주장입니다. 일관된 주장이시죠. 네. 한 PD였어요. 한 기자 아니었어요. 이제 한 프로로 바꿨습니다. 또 자꾸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여러 가지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제 교통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단 뭐 본론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왕좌의 게임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네. 잠깐 근데 이렇게 우리 덕 선생님. 예, 덕 선생님 이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 긴 건 잘 안 봅니다. 네. 그렇죠. 짧은 거.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요약본을 좀 봤습니다. 아, 요약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본 거랑 마찬가지로 근데 요약본도 다 본 건 아니고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케이블 TV HBO 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뭐 이런 네티즌들 그 소개가 있어요. 믿고 보는 HBO다. 고퀄리티, 하이 퀄리티를 만드는 이제 제작사로 알려져 있고 HBO 이제 그 미국 드라마의 본자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뭐뭐 만들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8년 동안 시즌 8까지 8년이면 거의 10년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아역 배우들이 쑥쑥 컸죠. 예. 아, 거의 이거 찍다가 어른이셨어. 다 컸다. 2011년 4월 17일부터 첫 방송에서 시즌 1이 이제 파일럿으로 나왔다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대폭발을 하죠. 네. 그리고 올해 시즌 8이 4월 달에 나와서 5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시즌 하나에 영화 몇 편 제작비가 들어가고 그 정도 퀄리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각 시즌이 10화 정도 됐는데 7, 8회는 좀 짧게 했네요. 네, 이게 이제 불만을 많이 사고 있죠. 네. 음. 그리고 원작은 조지 R 마틴. R? 근데 이거 줄여가지고 GRRM 이렇게 부른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마틴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마틴이란 마틴 옹이라고 하는데요. 뭐 누구는 뭐 제2의 톨킨이다, 반지의 제왕에 뭐 이런 별명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원작이 소설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아주 뭐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이 드라마 제작자들이죠.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D.B. 와이스라는 두 사람이 네. 이게 뭐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읽고 그냥 당장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투입되게 됐고 뭐 시청률이 뭐 처음에는 뭐 한 화에 뭐 220만 하다가 뭐 나중에 시즌 7에는 1600만. 사실은 전 세계로 따져서 막 다운받은 거 치면은 뭐 억 단위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책을 봤거든요. 네, 진짜? 네, 그래서 책이랑 소설이 얼마 근데 다 보진 못했는데. 나도 안 샀는데. 여러 권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되게 많은데 앞에 이제 2권 정도만 샀어요. 왕자의 게임 시리즈를 샀는데 그 원래 이제 불과 물의 얼음과 불의 얼음과 불의 나라? 연대 노래. 얼음과 불의 노래에 왕자의 게임 파트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섯 총 8부작인가 7부작인데 5부까지 나왔고 5부의 첫 부가 이제 왕자의 게임이에요. 약간 해리포터의 와 마법사의 돌처럼 왕자의 게임 파트가 있는 건데 제가 앞에 조금만 봤어요. 저도 책은 못 봤는데 제가 진짜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똑같이 했어요. 드라마랑 책이랑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네, 완전 영상을 그대로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네. 그러면은 왕자의 게임 하나를 만들었으면은 나머지 또 다른 다 나올 수 있죠. 내용이 그쵸.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랑 맞아요, 다른. 맞아요. 아주 극히 일부분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면 이거랑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건가? 연결돼 있다고 아마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도요. 야. 그러니까 큰 세계관에 이제 한 파트가 마블이나 마블. 아, 그 우주를 열은 거예요. 이쪽 왕자의 게임 우주를 열었어요. 참, 아주 요새는 그런 게 유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대한 세계관을 해서 네. 그걸로 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맞아요. 마치 또 다른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즐기죠. 예. 그래서 뭐 일종의 평행우주적인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는 게 요즘 성공해요. BTS도 그렇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이 이렇게 나올 때 굉장한 폭력성, 야하죠. 엄청나게 야한 선정성 19세. 그런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비판을 엄청 받으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본 거야. 그렇지. 봤으니까 네. 비판하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맞아요. 외설이냐 이런 걸로다가 하다가 이게 점점 그게 아니라고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가 그렇게 참혹했다.
이제 그거를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는 드라마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마틴 자체가 네. 원래 이렇게 폭력과 이제 섹스 뭐 이런 것들은 고대 수메르 이래로 전쟁과 함께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 드라마도 그걸 가감 없이 보여주고 뭐 거의 성기가 막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 보면서 야하다고 느끼다가 점점 보면서 아 배우들이 불쌍하다 이 생각이 점점 들고 왜요? 예, 왜냐하면은 네. 너무 고생이 많아. 아, 벗고 하는 게 그냥 그 촬영하는 게 그게 저기겠어요. 다 고역이지.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아주 뭐 너무 참혹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장면도 많고 해서 사람들도 점점 이제 그거에 공감하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메르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이 수메르로부터 어떤 근원을 삼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영국의 역사를 기반했다고. 예, 네. 맞죠. 지금 슈메르 얘기는 잘 안 하던데. 근데 이 작가 자체가 네. 수메르로부터 출발을 한 것을 따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잠깐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작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북유럽, 특히 영국이 왜냐하면 웨스테로스 이 왕자의 게임의 이제 배경이 웨스테로스 대륙인데 그 대륙이 영국 그 섬을 뒤집어 이게 놓은 뒤집어 놓은 거다. 거랑 똑같이 생겼더라 이런 주장에서부터. 근데 거기는 섬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이 웨스테로스 대륙 이 왕자의 게임에는 거대 대륙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따온 거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세계관이나 거기 나오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이게 수메르나 이런 정신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얘기를 뭐 해봅니다. 저도 뭐 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서양 역사의 뿌리를 음. 문명 뿌리를 갖다가 슈메르에 놓기 때문에 슈메르의 그걸 사상을 집어넣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게 이제 네. 총체적인 총론부터 잠깐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이 드라마에는 전쟁, 야망, 배신, 혁명, 살인, 고문, 강간, 근친, 뭐 종교적 죄악, 광기, 술수 모든 인간 역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죄악의 끝판왕 아니,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네. 전쟁이나 네. 어떤 여러 가지 그 한 분야. 폭력을 예. 이렇게 미화시킨 게 좀 있거든요. 아, 사람들 하여금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게임 하듯이 이렇게 실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폭력성이라는 이름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는 이름 하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약간 미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꾸미고. 그러니까 조폭 영화 네, 네. 미화된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동경하고 전쟁을 동경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네. 이 드라마는 좀 그거하고 달리 네. 이렇게 실제를 이제 보여줄 했다는 게 아, 예,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죽고 끊임없이 죽여요. 이게 주인공이 따로 없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만 죽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인류의 상극성이 어떤 이거보다 사실 더 한 거잖아요. 인류의 그렇죠. 상극성이라는 게. 근데 그런 거의 어떤 망각 역사인데 그런 걸 좀 환기시켜 주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압축해서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제5의 뭐 대멸종이 온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인간 역사에서 더 이상은 죽고 죽이는 전쟁과 이런 그 절망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것 쪽으로 가기 위한 이제 그거를 이제 진짜 가감 없이 이렇게 일부러 이게 노출시켰다. 그 지금 이게 맨눈으로 봐라, 생눈으로 좀 봐라.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인류 역사를 피 목욕탕이다. 피로 피를 씻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실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좀 평화 시대가 이게 있기도 좀 어려운데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당간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최악의 전쟁이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느냐 이런 속에 있으면서 우리한테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상극성이라는 게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 평화도 이제 전 세계 평화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네. 그런 평화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지속이 좀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가장 빨리 잊고 싶어하는 게 그런 어떤 충격. 예,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거를 네네. 사람들이 왜 잊었냐면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단 기억 상실. 네, 그렇죠. 그런 식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로 이제 남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다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그 지금 전쟁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이제
그 평화를 잠시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지금 네. 잊어버린 거지 사실은 항상 전쟁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네. 중요한 방향을 항상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네. 이 성구를 한번 읽고 오늘 성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리따운 이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를 오랜만에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선천 상극에 대한 상제인 성고 말씀입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리고 선천 영웅 시대에는 죄로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는 선으로 먹고 살리니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죄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선으로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랴.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열리는 후천 가을 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첫 번째 유니버스 1이 있었고 네. 유니버스 2가 열린다. 네. 근데 이 유니버스 1은 선천 시대로 상극의 이치가 이제 만물을 맡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상생의 이치로 둥글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그 선천 영웅 시대를 다 보여주는 이제 드라마로 왕자의 게임을 딱 이렇게 한번 앞에 내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내용이 완전 왕자의 게임 이렇게 예고편 만들면 딱 쓰면 좋은 나레이션 요거 아닐까? 성구 우리 도전 네. 성구를 갖다 쓰시지. 네, 이걸 마티노. 그대로 싹 이렇게 영어로 싹 읽으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드라마 제작자들이 요걸 딱 다 써야 되는데 타이틀로. 이제 네. 선천 영웅 시대라고 하는 이 영웅들의 할거, 네. 영웅들의 투쟁. 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싸운 게 네, 여기서 말하는 왕자를 놓고 싸운. 그렇죠. 영웅의 어떤 그런 상징이 네, 왕자죠, 왕자. 왕좌. 그러니까 거기 앉고 싶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권력과 금력과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좀 더 이제 결국은 죄로 이렇게 만들어진 왕자라는 거죠. 이게. 참 이게 그 의자에 앉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배신과 그런 걸 하는 게 다 드러나고요. 일단 세계관에서 역사 배경은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여명의 시대라고 해서 12,000년 전 역사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네, 왕자의 게임의 세계관이죠. 왕자의 게임을는 뒤고 아, 이 전체 뭐라고 해야 될까? 얼음과 불의 노래의 세계관. 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나?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됐겠네요. 마틴이 얘기한. 네. 그래서 원래 세계관의 역사는 12,000년 전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여명의 시대라고 해서 The Dawn Ag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예, 있을 얘기를 것 할 같아요.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네. 어떻게 요 시대 요 정도 시대부터 이렇게 맞아요. 또 출발하게 됐을까? 행콕 그레이엄 행콕. 그레이엄 행콕 있었던 이제 신의 사람들 네. 이런 책 신의 지문 뭐 이런 거. 신의 사람들이란 책이 최근에 나왔던 책인데 네.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한 2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전까지 해서 네. 이게 빙하기 몇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5만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인류가 네. 우리 크로마뇽인이 이제 탄생을 한 거니까 네. 우주일련에서 10만 9,600년 전에서 이제 선천 6만 5,800년 그 중에서도 5만 년 전에 이제 크로마뇽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를 연 거지 이분들이.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빙하기도 있고 간빙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고도의 문명도 네. 열었었고. 근데 이제 이 문명이 이제 영거 드라이어스 한랭 시대 이 빙하기가 이제 대단한 빙하기 왔었다 그래요. 15,00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때인데 네. 이렇게 요게 이제 들쭉날쭉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그 12,000년 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네. 여기서는 그 원인을 이제 해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해성이 지구의 어떤 그 북아메리카 떨어졌어요? 쪽을 이제 강타하면서 어. 빙하기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간빙기 안에 있는 소빙하기라고 볼 수 있는데 15,000년 소빙하기라고 전에? 치기에는 소빙하기라고 치기에는 굉장히 추운 거죠. 어. 진짜 이제 완전한 빙하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성에 불같던 파편들은 12,800년 전에 지구를 강타하여 이런 겨울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당히 그 지구가 추워지는 시기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네. 다시 1800년에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해빙기가 다시 펼쳐져가지고 급속한 해수면 상승. 네. 그리고 이제 그 얼음 녹음물이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유입되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있었고 그 1800년 전에 네. 그 두 번째 다시 그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네. 이게 기원전 9,600년경에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해 문명하고 네. 이게 갈라지는 게 이 빙하기 때 아, 예, 그러니까 그 지구가 이제 대격변을 여기서 해성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 원인을 뭐 서양 사람들 다 해성 못 찾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네. 9,6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800년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부터 한 이제 12,000년 전 여기서 말하는 12,000년 전이 되는 거고 여명의 시대죠. 여명의 시대에 이제 빙하기가 해빙기. 끝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명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 그때는 이게 너무 홍수가 네네.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거죠. 네네. 새로 시작이 된 게 신석기가 이제 실제 시작은 된 건 언제냐면은 음. 두 번째 대홍수가 있고 난 9,600 9,600년 년. 기원전 9,600년 아 이게 이후. 영웅의 시대. 그러니까 라고 맞춰볼 수 있다. 얼추. 근데 약간은 다른데 네. 하여튼 이제 신석기 시대 네. 그러니까 12,000년과 11,000년 사이에 네. 이제 대홍수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음. 펴졌다. 농업 시대가 펴졌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명의 시대하고 네. 영웅의 시대가 거의 맞고 그리고 이제 그 1800년 네. 전에 헤라클레이토스인가 네. 그 이것이 개벽에 대부분 그게 네. 나오거든요. 음. 1800년 전에 네. 새로운 이게 네. 이 문명이 열렸다고 얘기를 아. 하는데 이게 거의 좀 같아요. 그러니까 네. 1800년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우주 1년에서 한 달이거든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은 네. 워낙 그 기독교의 영향이 커가지고 기독교에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네네. 그 마지막 날에 네.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어. 보인다. 어. 땅에 떨어진다 그랬지 거기서는 네네. 요한계시록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지축이 지축이 움직이면서 그렇죠. 이제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음.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것 때문에 네. 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 나오고 디빈베트라는 영화 나오고 자꾸 그러니까 해성 지금도 얘기하는 거. 계속 해성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해성이 뭐 네. 추적하고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축의 변동 네. 인해서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네. 빙하기가 왔다가 감방이 왔다 이 주기적으로 오는 거를 해성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거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지축의 어떤 그런 변동을 가지고 주기적인. 볼 수, 예, 주기적인 네. 변동을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1800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지축 변동에 의한 그 빙하기가 이제 간빙기로 들어서면서 그 새로운 이제 지금의 문명. 그러니까 네. 지금의 문명이 열린 게 그 10,000년 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10,000년 전에 이제 시작하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한국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게 탁 취대 구분이 되게 좋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주 원리적으로도 해석하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여명의 시대가 이제 됐을 때 이 세계관에서 웨스테로스 대륙이라는 영국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어떤 거대 대륙이 있고 수직으로 네. 그리고 옆에는 좀 수평으로 넓은 에소스 대륙이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대륙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에소스 대륙에서 처음으로 웨스테로스 대륙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퍼스트맨 넘어왔다. 사람들이 넘어왔다. 이제 넘어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숲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정말 이게 자연과 친화된 종족과 전쟁을 벌였고 최초에 그리고 그 전쟁이 오랫동안 2000년 지속되다가 네.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서로 이제 화합을 하고 네, 서로의 평화를 종교를 가져오게 받아들였다고 됐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시기 이후에 이제 영웅의 시대가 선포가 돼 있잖아요 여기 네, 만 년 전으로. 네. 근데 요때 왜 영웅의 시대가 있냐면 실제로는 북방에 이제 얼음 좀비라고 부르는 종족이 내려와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대항에서 이제 몰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출현하고 이때 이제 방벽 거대 방벽이 세워져서 북쪽으로 좀비들을 몰아내고 방어를 하는 그런 지금의 뭐 휴전선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리장성 이제 같은 거. 거대한 만리장성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10,000년 전에 이런 신화 시대에 가까운 시대가 있으면서 네. 실제로는 이제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이라는 종족이 네. 신화를 이루고 종교를 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게 됐는데 그렇죠. 다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이 네. 왕자의 세계관에선 안달족이라는 족속이 또다시 이제 건너와요. 퍼스트맨이 왔던 대륙에서 네. 다시 넘어오죠. 건너오는데 이때 이제 너무 많이 숲의 아이들이 신성시 여기는 나무를 베고 죽이고 하면서 또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네. 이제 많은 이제 대립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웅 시대는 청동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그 안달족은 이제 철기 시대로 네. 진입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누구예요? 그 헤로도스가 했다나 황금의 시대에서 네. 청동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된다 앞으로. 네. 네, 뭐 그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상극성이 더 강화되는. 이렇게 이제 무기가 발달하고. 네, 무기가 발달하고 앞에 사람들은 공존을 그래 택했는데 전쟁을 했지만은 뒤 사람은 완전 이제 멸종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 계속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 구분이 6,000년 전으로 돼 있다는 것도 참 놀랍긴 해요. 왜냐하면 네네. 6,000년 전에 고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실제 네. 우리의 인간 역사에서도 네. 굉장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환국 문명의 그 나라들이 이동을 해 가게 되고 네. 사람들이 이제 동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동쪽으로는 그 배달 문명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부로 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수메르와 우루라는 12환국의 중에 족속들이 옮겨가게 되죠. 네. 예. 그러면서 동서양이 날개를 이렇게 쫙 펴는 것처럼 되면서 동서 문명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쵸. 이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예. 시대 구분도 비슷하고. 진짜 평행 우주 같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네. 가장 최근세 한 300년 전서부터에 있었던 네. 로버트 왕의 반란으로부터 이게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AL이라는 게 AD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AL이라는 말도 또 중요한 게 네. After Aegon's Landing.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에곤이라는 타가리엔의 시조인 왕이 용족이라고 부르는 용을 다룰 수 있는 족속이 날아온 거예요. 용을 타고. 그래서 웨스테로스 대륙으로 넘어와서 통일한 거죠. 웨스테로스 대륙을. 그래서 이게 이들이 이제 왕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AL After Aegon's Landing. 그러니까 랜딩은 땅으로 착륙하는 거니까 용 타고 왔으니까 착륙하는 거지. 아하. 이게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코드가 뭐냐면 용은 벌써 이제 천자, 황제를 상징하는구나. 이거 여기서 실제 역사에 대한 반영이 또 들어있기도 해요. 아니 저는 이건 약간 진시황도 사실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왜냐면 진시황 그때가 이제 요거보다는 좀 더 전 때긴 한데 네. 물론 뭐 이걸로 가지고 비교할 수 없지만은 네. 중원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그때 이제 한번 통일한 거잖아요. 이제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중원이 네. 이제 분리가 되는 쪽으로 들어가니까 뭐 진시황도 생각이 나고 그 전으로 더 간다면은 네. 이제 주나라 왕, 이제 네. 주나라 왕이 문왕이 이제 네. 주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지는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비슷하네. 칠왕조 음. 이제 그때 그러네. 그때도 예, 칠왕조예요? 7개 이제 진초 아니 뭐죠? 하여튼 위초고 위- 뭐 위초고는 이제 나중에 삼국 나중에 시대고 그렇지 삼국 시대지. 그 전에 이제 뭐 조나라 위나라 뭐 해가지고 그 이제 진나라니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7개국으로 해서 막 생겨나고 예, 전국 네. 칠웅이라 해서 네. 전국 칠웅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그러네. 이제 그거를 통일한 게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느낌. 진시황보다는 사실 이제 주나라 네. 통일하고 난 후에 어떤 그런 이제 춘추전국 시대 펼쳐지는 그때도 7이었네. 네, 약간 그런 이게 뭐가 느낌이- 7이 있어. 분열은 네. 7로 이렇게 딱 맞춰지는 듯한. 지금 인류도 60억에서 70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7개 왕국이 있다. 어쨌든. 그리고 영주로 얘기를 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 7개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네. 이미 이제 있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로버트 왕이 일단은 타가리엔 왕조를 배신하고 네. 배신했다기보다는 이제 좀 미친 왕이 그때 나와서 이제 자기가 몰아냈죠. 이제 혁명이죠. 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의 지금 인류 역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왕국을 주 무대로 삼는 이 여기가 바로 웨스테로스 대륙이 주 무대가 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세계가 한번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볼 게 이제 숲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숲의 아이들은 여기서 이 이제 칠왕조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인간도 아닌. 네, 원주민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인디언 인디언. 네. 이제 그래서 나온 것도 네. 있고. 저는 약간 아바타. 네, 아바타도 그 나비족이 인디언 문화하고 굉장히 하여튼 유사하잖아요. 그대로 한 거죠. 네. 나비라는 인디언 종족도 있대요, 실제. 네? 아하. 거의 인디언 가지고 갖다 썼다. 네. 화살 쏘는 거. 언어도 그때 인디언어를 조합했다고 했고 아, 그 해병대가 이제 그때 미국 해병대가 그걸 공격하잖아요. 아, 그거 싫어했대요? 때문에 뭐라고 그랬거든. 왜냐하면은 실제 미국 애들이 그 네네. 어떤 군대 동원해가지고 인디언들 네. 다 죽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역사를 어떤 영화를 표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해병대들이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 그러네. 거기 다 해병대잖아. 그렇구나. 마린. 실제 해병대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렇구나. 아바타도 나무를 모시는데 숲의 아이들도 나무를 모시더라고요. 예, 절대적으로 모시고요. 네. 이 숲의 아이들은 또 생김새 자체도 약간 나무 뿌리나 이런 나무의 겉껍질처럼 피부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드라마상으로. 그린맨의 형태죠. 그림을 한번
나 까먹었는데. 그린맨 신화가 유럽에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어. 유럽에는 그린맨 축제가 있어요. 4월 달인가 5월 달에. 그 그루트 같은 건가요? I am Groot.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목신이지 목신. 네. 나무를 이제 숭상하는 건데 네. 사람들이 퍼레이드 할 때 네. 그 나무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파랗게 아. 네, 오. 얼굴에도 막 그림 그리고 그래서 하고 하여튼 그린맨이라고 이제 네. 그 구글에 이제 인터넷 쳐보면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린맨 얼굴이.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 그 숲의 아이들이 그쪽을 많이 상징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문명이나 이런 기계나 뭐 이런 걸 이게 발달된 게 아니고 네. 최초인 퍼스트맨들은 청동기로 무장을 했는데 숲의 아이들은 밀리지 않아요. 왜 밀리지 않냐면 마법을 써. 특이한 마법을 쓰고 어떤 때는 또 강력한 마법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검은 돌 같은 걸 이렇게 던지면 그게 네. 막 폭발하기도 해요. 오. 그래서 그게 마법인지 화약인지는 모르지만 정체는 모르지만 폭발을 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신비한 그 광석 같은 걸 무기로 삼고 하는데 네. 퍼스트맨들하고는 한참 전쟁을 하다가 이제 평화를 이루긴 해요. 네. 다 얘기하긴 그렇고 네. 이들은 나무를 그렇게 숭상한다. 음. 그래서 숲 좋아, 나무 좋아, 우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령? 평화를 정령 같은 느낌. 예. 약간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숲을 지키는 그런 네.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명확히 또 정령이라고 하기에는 또 육체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특이한 그런 종족인데 네. 인디언에 이제 많이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숭상하는 나무는 정확히 위어우드라는 나무다. 이건 이제 뒤에 한번 또 위어우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중요하니까. 살피겠지만 그래서 이런 마법 종족이 있으면서 네. 숲을 지키는 종족이 있으면서 인간족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왕자의 게임이다. 숲의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아반타하고 사실은 똑같고 그 나무를 숭상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네. 그 초기 인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초기 그러니까 인류. 초기 인류의 형태가 이제 목신 신앙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목가 토금수에서 지금은 우리가 화신 어떤 신앙을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불의 신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종교는 불의 종교예요. 근데 이제 처음의 종교는 이제 목신 신앙이라 해서 나무 그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걸 했던 네, 거고 네. 그때 사람들은 화이트 샤만처럼 네. 이게 자연과 그 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텔레파시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연의 에너지를 자기가 체득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우리 역사를 보면 한국 배달 시대. 한국의 형태 어떤 그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사람들이 동쪽에서 해가 뜨면 가서 이제 태양을 보고서 네. 이제 그 소원을 빌고 그 서쪽에 이제 네. 저녁에는 가서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서 이제 자연과 하나 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때 형태가 숲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네. 원래 그 순수한 그러한 삶을 네. 이제 초기에 어떤 그런 자연과 신교적 하나 삶을 된. 네. 살았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종족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목신 신앙을 하면서 네. 나무를 숭상하고 했던 건데 그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네. 그 원래 있던 뭐 다 똑같죠. 이제 그걸 이제 파괴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맞아요. 그걸. 지금 우주에 이제 1년을 오행으로 배치를 해서 네. 예, 목의 시대는 이제 봄의 시대, 그리고 화는 여름, 그리고 가을은 앞으로 열리는 우주의 이제 가을은 이 금. 그리고 그 가을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토를 거쳐서 화생토, 토생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상제님의 진리고 그것이 이제 의통이고 이제 태울 줄 아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나중에 이제 살펴보고 지금까지도 많이 다뤄왔고요. 그래서 우주의 겨울철이 이제 물, 수. 그래서 이제 빙하기를 이제 거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목신 사명의 시대, 나무를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게 이제 이렇게 오행에서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죠. 네. 이 소설 제목 자체가 얼음하면은 추운 거, 예. 그리고 물, 그리고 그렇죠. 불은 뜨거운 거,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과 예, 여름, 여름이죠. 그리고 이제 오행의 이제 이치로는 수화. 네. 이게 딱 드러나요. 너무 노골적으로 갖다 쓴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물불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도 뒤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거의 네. 극한으로 얼음과 불의 노래로 드러나는 게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용의 대결이에요. 용의 대결. 7왕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네. 3마리의 용을 끌고 오는 데너리스 여왕이 실제 이 용들이 이제 불을 쏴요. 원래는 그렇죠. 이제 불을 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불을 쏘는 개념으로 나오고 그런데 저쪽에 3마리 용 중에 1마리를 나이트킹이 얼음창을 던져서 잡아요.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얼음 좀비의 왕이 살려내고 그 용은 얼음용이 되는 거예요? 얼음용이 되고 실제 불을 쏘긴 쏘는데 이 차가운 불을 쏘죠. 아, 냉기를 쏘는 거예요. 파란 불을 쏴요. 그래서 이 용과 이 용이 싸워요. 우와. 그래서 이게 완전 얼음과 불의 노래예요. 우와.
그래서 이 그래픽이 너무 잘 돼서 영화 몇 편 만들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이트킹과 데너리스 왕 그 여왕의 대결이 얼음과 불의 노래로 돼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저는 저 생각들은 이제 우리가 네. 수화로 이제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네. 결국은 물과 불이라는 게 수화인데 상극에서 네. 물과 불의 수화 상극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가장 큰 상극이 이제 수화의 상극이기 때문에 음양 상극.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 상극의 노래구나, 선천 상극의 노래구나, 뭐 그런 생각도 사실 그러네. 들었어요. 오 역시 뭘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품격을 얹어버리시네요. 아, 창피하네. 영어로 A Song of Ice and Fi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얼음 좀비가 내려올 때는 항상 어마어마한 추위와 함께 와요. 눈보라와 함께. 그러니까 기상, 이 네. 계절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의 게임 세계관은 특이한 게 여름이 뭐 1년씩 되는 게 아니고 30년씩 막 지속돼요. 겨울도 막 이렇게 되는데 만년 전쯤에 있었던 네. 최초의 이 얼음 좀비의 침공 때 겨울이 100년 이상 막 지속돼요. 한 200년까지도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추위와 동반해서 좀비가 내려오는 걸 보면 정말로 이게 이제 이들을 좀비로 표현할 수 없다. 어떤 자연의 어떤 거대한 이치와 함께 오는 존재로 봐서 요정, 일종의 이제 검은 블랙 요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바이러스나 그 마신 네. 그런 경우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근데 실제 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네. 이제 온도가 네. 내려갔을 때, 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이제 중간중간 내려간 적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때 농작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작물이 안 되고, 파탄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순조 시대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킹덤 그거 그때 아니에요? 하여튼 추워질 때요. 좀비 그때. 영화. 네. 그게 이제 그때 저 인도네시아에 있던 네. 탐보라 화산. 화산, 네. 탐보라가 아니라 무슨 화산이었죠? 하여튼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네. 지구 온도가 1도인가 2도 내려갔거든요. 와.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몇 년 동안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 굶어 죽고 질병 그리고 그때 이동을 많이 해요. 그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그래가지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기근 네. 뭐 그런 하여튼 영향도 있고 하지만은 그때 미국으로 많이 이제 탈출하고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 네. 지구의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민족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명 전환이 일어나네요. 기존에 있던 문명이 해체되고 새로운 문명이 생기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추위가 내려오면서 네. 그 실제로 이제 아마 그 왕자의 게임 세계관에서 만년 전에 좀비는 저 남쪽 끝까지 갔나 봐요. 거의 코너에 몰렸다가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의 연합으로 몰아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나와도 굉장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쫙 몰아낸 다음에 방벽을 세웠다. 거대 마법을. 네. 그래서 그때는 숲의 정령과 인간이 하나 된 시대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시대였죠. 네. 그 뒤로 안달족의 침입으로 이제 조금 이상해진 거지만 이게 목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불의 시대로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제목이 이런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성구에도 보면 전쟁이 나면 무명 악질이 발생하리니 수화 병침이니라. 예, 뭐 이런 성구도 있고 뭐 물과 물과- 불이 나란히 침노한다. 병침. 나란히 병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방금 하신 그 물과 불이 이제 상극성에 대한 것도 이 제목에서 아낌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얼음 종족에 반한 네. 불의 신녀가 또 나와요. 네, 칠수에 맞춘 것 같은데 불의 신녀가 특별한 또 마법을 써요. 기본적인 마법을 쓰면서 예언을 막 해요. 그 얼음 좀비들하고 싸울 때도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칼을 들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한 명의 칼을 딱 만지니까 그 칼에서 불이 확 나면서 모든 와우. 사람들에게 그 칼에서 불이 확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불칼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런 물불의 노래와 함께 이제 더불어서 이제 숫자 7 코드가 나오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뭐 가장 메인 핵심 그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칠왕국. 그래서 왕자의 게임에는 일단 종교 문화가 있어요. 종교. 두 개의 거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대 신을 믿는 종교. 그래서 나무를 믿죠. 나무를 모시고 위에우드라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기도드리고 거기서 이제 모든 예식을 행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고대 신앙이 있고 이거를 최초의 퍼스트인들이 받아들여서 자기네들도 믿고 그러면서 가지고 온 종교 중에 7신의 종교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교가 대립하지 않고 공존해요. 같이 있죠. 두 개를 다 믿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7신의 그 신앙이 있는데 7신의 신앙은 아버지 신, 어머니 신, 무슨 신 다 합쳐요. 그래서 7신을 믿어요. 이런 두 종교가 대립하지 않으면서 있는 게 이제 웨스테로스 대륙의 특이한 종교 문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먼저 있던 나무를 모신 목신 신앙 네. 그 후에 나타난 이제 화신 신앙 같은 네. 불의 신앙이 네. 있는 건데 이것도 목화라고 볼 수 있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네. 근원에는 일자라고 하는 네. 일신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일신이 이제 움직일 때 체용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삼체 칠용으로 해서 삼이 체가 되고 칠이 용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삼은 목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목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네. 여기는 숫자로 쓴 표현이 된지 안 된지 여기도 모르겠지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세 개의 나무를 그러니까 삼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네. 그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모든 거를 칠수의 종교는 불의 종교이기 때문에 칠이라고 칠화. 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합하면 총 10. 이게 1이 3이 7이 10으로 해가지고 네. 1, 3, 7, 10이 어떤 종교의 원형,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구성을 하는 그런 숫자 체계로서 이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여기에는 우주원리적인 상수 철학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깔려 있다. 자기도 모른 채 깔았는지 연구를 한 건지.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제목을 환단고기로 본 이 왕자의 게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건 어디서 해석이 안 돼요. 그냥 단순한 수비학에서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 네. 그게 이제 천부경 문화로 드러나 있는데 이 천부경 문화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다.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목, 38목이라고 하죠. 38목. 네. 그리고 불은 27화. 그래서 3과 7로서 이렇게 이제 10수를 구성하는 수가 여기 드러나 있다.